새 선물의 바이블이 되고 싶은 프로 이 차장 김 차장의 썰당 승진했어요. 사실 그냥 갈게요. 우리 김 차장으로 승진해가지고요 프로 일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 차장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제 해가 벌써 바뀌었어요. 네.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됐는데 네. 2020년이 되시면서 이제 승진하셨잖아요, 네. 김 차장이. 승진이 뭐 운이 좋게 또 잘 됐어요. 회사에서 잘 봐줘가지고 네. 다 승진도 하고 뭐 우리 유튜브도 잘 되고, 잘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김 차장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그 역사 시간에 배우죠. 신라의 육두품과 진골, 육두품.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 다 한 걸로 생각하고 네. 이제 지난 시간에 금 선물 이제 개괄 저희가 조금씩 살펴봤는데 네. 이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좀 순차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알려주는 것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세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래야 머리에 들어오지. 일단 외우고 난 다음에 이해하세요. 외우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팍 오는 순간이 있어요. 왜 운동할 때도 그 제가 예를 들면 테니스나 뭐 라켓 가지고 하는 운동들은 그 처음에는 그 감을 잘 몰라요. 골프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스냅을 주라는 그 감을 잘 모르는데 이게 계속 연습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골프 안 치고 야구 안 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딱 느낌 올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조금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저희 알려드린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금 관련한 상품이 제가 원유 다음으로 사실 좋아하는 게 금 좋아하거든요. 금 상품. 차장님이요? 네, 개인적인 취향인데 금 관련된 내용이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지난 그렇죠. 시간에 네. 설명을 조금 하다 보면 뭐 인도 얘기라든지 그렇죠. 뭐 중국 얘기라든지 또 한국 뭐 과거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한번 본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골드 이제 어떻게 가격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참 투자 매력이 많은 상품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제 BJ들 아프리카 네. TV BJ들이랑 비전 리그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네, 네, 비전문가들이 어떤 대결하는 건데 이 전문가들의 리그. 네. 그래서 비전 투자 리그. 투자 대회를 네.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크로 골드를 거래하셨는데 뭐 한 짧은 그 대결 초반에 네. 한 뭐 10% 이상 수익을 한 번에 냈었거든요. 시장이 잘 맞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이 풀베팅한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골드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좀 네, 이제 투자 맞아요. 매력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이크로라는 상품이 있으니까 일반 금 상품보다 적은 비용으로 좀 투자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죠. 예전에 이제 매매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직원들도 매매할 수 있었던 시절에 이걸 실제로 매매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저희가 괜히 권고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다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이거 단순하게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해서 뭐 돈을 풀베팅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게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플러스 뭐 약간의 이제 뭐 투기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 시장 변동성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대응하는 그런 그 매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표현은 매매 실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격이 상승 흐름이 강할 때는 물론 이제 그러면 매수 포지션 잡아서 이제 그 상승에 베팅하고 가격이 좀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기운이 강할 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 잡는 건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는 내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도 충분히 수수료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그 마이크로 한 계약에 뭐 1,000원 정도 수수료가 이익이 발생하지만은 이게 하루에도 뭐 10만 원 단위까지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상품을 직접 내가 매매를
경험을 가지는 게 일단 모의 투자라도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100번 얘기하는 매력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 해보신 분들이 많은 그 매력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에 조금 느낀 바는 투자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이쪽에 제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얘기를 좀 듣잖아요.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근데 결국은 실천의 여부인 것 같아요. 잘 듣고 해보지 않으면 그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듣고 뭐 엄청 뭐 2배가 올랐는데 그 후회만 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실천하는 올 새해에는 좀 실천이 많은 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진행하기 전에 지난 녹화분에 제가 한 다음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였죠? 그게 금 투자가 우리가 선물을 얘기하지만 사실 금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 물건 금은방에 금 사기, 네, 맞아요. 그다음 금 이제 ETF, 뭐 그다음 현물 펀드, 그다음 금 펀드, 그다음 금 선물 이렇게 있는데 약간 금은 좀 뭐 비교하기가 좋아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펀드 먼저 설명드리면 금 펀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운용사들에서 그렇죠. 이제 출시하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금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뭐 매매 관련해서 이제 뭐 투자 입금만 해놓으면 매매 관련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제일 장점이고 왜냐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매매를 하니까. 그렇죠. 그나마 또 단점은 금 자체 투자가 아니라 금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맞아요. 금 가격 움직임에 비해 뭐 좀 성과가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그러면 금을 생산하는 뭐 업체, 뭐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런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금 현물인데 저희가 중로 금은방 가서 금을 사면서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금값이 오르면 어쨌든 다시 되팔 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잘 보관해야겠네요 집에. 그렇죠. 제일 큰 단점이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훔쳐가기 쉽거든요. 금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금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카드 결제를 많이 하니까 세금이 자동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탈세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금은 이제 가져올 때 세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손실이 있다 이런 부분. 맞아요. 그래서 현물 투자가 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도 보는데 단기적인 투자로는 조금 그런 단점이 있다 볼 수 있고 이제 그다음 살펴보는 상품은 ETF라는 게 있어요. 국내에도 금 ETF, 해외에도 금 ETF가 있는데 국내 거는 조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보통 해외 거를 많이 하는데 해외 거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SPDR 골드 트러스트라고 이제 스파이더 골드 ETF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가장 유명하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ETF죠, 그게. 그렇죠.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335억 불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335억 불이면 엄청 크네요.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국내 뭐 원화로 따지면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어쨌든 이 ETF가 크게 성공하면서 이 ETF는 실제 금에 투자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ETF 발행하는 만큼 금을 보유하는 거라서 이 ETF가 잘 팔리면서 금이 그때 막 엄청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ETF 인기가 있었고 ETF 거래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레버리지를 쓰거나 혹은 이제 인버스가 있긴 하지만 뭐 과거에는 인버스가 또 없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또 해외 쪽 투자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점. 뭐 양도소득세 지금 양도소득세 지금 차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국내 우리나라에서 파생 상품 거래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그러니까 국내 선물 옵션 플러스 해외 선물 옵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거래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익금, 이익금이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1%의 지방세가 부과가 돼서 실제로 전체 11%가 이제 세금으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해외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하고 그리고 국내 선물업체 거래의 합산으로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서 손실 보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이익 보고 예를 들어 이제 그게 합산이 뭐 0이 됐다 그러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순수익분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 이상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양도세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 양도소득세는 선물 거래도 단점이기도 한데 네.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도 있고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이제 유동성은 해외 거래소가 좀 더 풍부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 선물 투자의 장점은 이제 레버리지를 쓰거나 그다음 상승 하락 모두 베팅이 쉽다 이런 게 제일 네. 장점이고 그다음 금 가격에 뭐 밀접하게 직접 연동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 네. 단점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다음 또 증거금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네, 단점이 맞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투자를 봤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물 투자를 권해드리고 단기적인 투자는 네. 중기적인 거는 해외 ETF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금 통장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그 상품은 이제 뭐 입출의 어려움이나 수수료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TF나 뭐 선물 쪽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선물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 변동성을 이제 버틸 수가 그런 심리를 버틸 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물을 매매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 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ETF, 이제 펀드 뭐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길게 보신다면은 뭐 현물. 그렇죠. 최근에는 뭐 그 되게 현물로 나오는 금이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뭐 조금 카드 형태로도 나오고, 나오고. 뭐 그램 형태로도 이제 조그맣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나 초콜릿만 하게도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는 매번 그냥 돈이 조금 생길 때마다 한 20만 원 정도 생겼을 때마다 계속 사더라고요. 계속 가격 변동성이 있든 없든 계속 그 수준에서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 이제 요즘 그 집에 보관하기 힘드니까 은행에 이제 그 보관을 만들. 그것도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비싸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은행에서 맡기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다 가능하니까 알아보시는 거 나쁘지 그럼 않을 것 보관 서비스가 또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가 보네요. 같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부자들만 가거든요. TV 보면은 막 돈 수십억 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새로운 내용을 배웠네요. 네. 네. 잘 모르겠대 사람들이. 왜? 글러면 되지. 내가 답변해 줄 텐데.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본 내용이 되는 금 가격 변동 요인들에 대해서 순차로 살펴볼 건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좀 규모가 큰 장기 가격 변동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기 가격 영향 요소들이 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과장님이 세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네. 선진국 시장 경기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글로벌 경기 자체를 이끌어가는 게 어찌됐든 뭐 G20 국가 안에 있는 포함된 국가, 특히 이제 뭐 G5라고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금 가격도 들쑥날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져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최소한 트렌드를 기본적으로 1년 정도씩은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금은 어찌됐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은 안전자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 많이 투자해서 금 가격이 오르고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시장 경기,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 가격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인도, 중국 등의 어떤 시장의 장기적인 금 수요가 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네. 거기에 최근 경제가 많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도 모든 무슨 행사, 무슨 기념일, 그리고 무슨 명절, 네. 금을 선물하는, 그러니까 중국도 되게 금붙이 몸에 붙이가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인도도 뭐 인프라 쪽이나 아니면 뭐 어찌됐든 모든 이
금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금 가격의 변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들이고 밀수까지 한다는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밀수까지 하면서 금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가 경제가 발전도 힘든 게 밀수되는 금의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게 나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밀수해서 금을 안으로 가지고 온 돈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하다. 그 정도로 금을 많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금 가격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본인들이 인터넷 뉴스에는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거로 관심만 있으면 찾아본다 하면은 내가 이제 금을 투자하고 싶다, 관심을 갖고 싶으면 그런 데도 한 번씩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밀수 얘기하시니까 중국은 금 선물 투자, 해지적인 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유가 중국은 밀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밀수를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사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탈세, 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선물 투자가 좀 활발하다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게 일단은 자 미국의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금 가격의 상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장 이슈 그러니까 우리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났을 때 2008년부터 11년까지 뭐 리먼의 유럽 재정 위기 빠바밤 터지면서 이제 각 나라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뭐 하는 곳이죠? 그날에 화폐를 그렇죠. 이 찍어내는 거를 무한대로 계속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미국 얘기를 들으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금은 가격 결정짓는 요소는 달러예요.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미국 금리에 따라서 금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로. 그래서 계속 미국이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이제 하향 트렌드를 맞추고 최근 한 2년 동안은 이제 약간 이제 이제 옆으로 눕는 그런 이제 위아래로 이제 큰 변동성은 있지만은 이제 옆으로 좀 눕는 가격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실 금리는 한번 설명했던 거라 그 부분 참 중요한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주요 선진국 국영은행이나 이제 국제기구 금 보유량 추이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기가 예를 들어 그 나라의 경기가 또 안 좋다 그러면은 달러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금을 팔고 중앙은행은 되로 이제 외환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금을 많이 내놓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 가격에는 좋지는 않겠죠. 압박을 받고 그렇지만 이제 금 가격은 달러 가격은 위로 오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각국의 또 주요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금 보유를 많이 한 나라는 뭐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여기에 다 연동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뉴스도 나온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IMF 이후에 뭐 외환 보유고 늘려왔는데 금 비중도 늘리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국채나 이런 거 담아놓기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국채 요즘에 팔고 금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으면 좀 가격이 변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중앙은 한국은행은 금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갖고 있는지 아세요? 보유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럼 어디? 미국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연준이 넣는 창고에다가. 그 TV 나오는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다이아드 3에 나오는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실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듣고 우리나라 왜 안 두지 하면서 우리나라 뭐 혹시 전쟁 나가지고 전쟁 나면 가져갈까봐.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인 요소 중에는 이제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산업의 산업용 사용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전자제품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녹이면 이제 금 나온다.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수요가 늘면 기본적으로 수요의 일부 깔아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또 어찌됐든 2010년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금 자체적으로 금 자체를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뭐 그 사용량 말 그대로 이제 상품 선물은 수급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수급 이야기 수요가 많으면은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말 그대로 가격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요소 이렇게 좀 차근차근 살펴봤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경기나 뭐 금리 변동이나 그다음 수요 이런 부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이제 단기적 가격 변화 요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단기적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차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SPDR 해외 ETF가 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ETF 발행 추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이 골드, 그 SPDR 골드 트러스트 ETF는 매주 이제 금 보유량 발표를 해요. 네. 매주. 그래서 요에 이제 금 보유량이 늘었다, 줄었다, 말 그대로 펀드를 많이 샀다, 많이 팔았다에 따라서 이제 금 보유량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단기적인 금이 이제 그날에 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날에 발표되는 이슈에 따라서 금 가격은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네. 짧게 움직이는 왔다 갔다.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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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2년 뭐 10 몇 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가격이 많이 변했는데 10년 초반 그 원저리였는데 12년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이 펀드 최고치로 알고 있어요. 네.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늘어났는데 아마 상당히 늘어난 시점에 전 세계 금 1년 생산량에 얘네가 한 3분의 1 정도 보유한다고 진짜 그 어마어마하네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가 옛날만큼 이렇게 다이내믹한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뭐 매도가 많이 워낙 올 수도 이제 있으니까. 다마가 큰 거죠. 이제 큰 묵직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뭐 큰 물량 펀드 갑자기 뭐 우르르 빠져나와서 뭐 금이 크게 휘청거릴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되는 너무 이제 커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SPDR 말고도 제가 지금 오늘 찾아보니까 금 ETF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금 수요가 늘 때 이런 ETF들 추이를 조금 주의 있게 보는 것도 한번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근데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 솔직히 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뉴스는 나와요. 제가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HT에서 나오는 뉴스원에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회사 자랑을 잠깐 하자면은 직접 이제 뉴스원 중에서는 로이터에서 제공한 뉴스를 저희 회사는 제가 바로 붙였기 때문에 그런 소스 정보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검색기에 찾아보시면은 그런 내용들도 나오니까 뭐 찾아보시는 것도 네네. 이게 지금 우리 회사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제일 먼저 연결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생각해 보면 금 관련된 거는 확실히 뉴스를 좀 지속적으로 봐서 네, 맞아요. 그런 어떤 감각 이런 게 좀 쌓이는 네, 것도 중요한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인도 및 중국의 계절적 수요 변동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 디왈리 축제, 네. 뭐 결혼 시즌 이럴 때 금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이런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네. 조금 이제 새로웠던 뉴스는 이제 금 우리가 이렇게 채광해서 금 녹여서 만드는 금도 있지만 네. 이미 나온 시장에 나와 있던 금을 다시 녹여서 다시 금 제품 만들잖아요. 재활용하는 거, 네. 그런 걸 보통 스크랩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스크랩 수요가 느는 거면 전체 수요가 느는 게 아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랩을 많이 쓴다면 가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인도 애들이 금은 사고 싶고 일반 채광된 금, 그러니까 새 금이죠. 새 네, 금보다는 스크랩이 조금 더 가격이 할인되어 있으니까. 헌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이 부담이 되니까 헌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올라간 해가 있거든요. 재활용된 금, 재활용된 금. 3년인가 그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중국도 뭐 한번 얘기 드렸죠. 뭐 국경절 전후에서 금 선물 많이 하는 게 과거의 트렌드고 네. 조금 최근에는 이제 고 시진핑 때문에 시진핑이 뭐 부패 청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선물은 좀 줄어들었는데 네,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 조금 제가 특이하다 느꼈던 거는 가격이 높으면 안 산대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이제. 근데 네.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설명할 때 트렌드에 따라라 네. 전고점 깨면 이제 매수 포지션 진입하는 뭐 트렌드 추세 매매도 설명하는데 중국인들은 딱 과거식이에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싸면 사고. 네. 그게 오히려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된 뉴스는 고점에는 구매 수요가 좀 떨어졌고 최근에는 저점에 매집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는 게 또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본 얘기지만은 어찌됐든 이 상품들 있잖아요. 뭐 네. 금이든 실버든 뭐든 뭐 원유든 어찌됐든 고갈되는 자원인데 네. 가격이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냐 계속. 근데 우리가 죽었어도 죽을 때 나이 돼서도 계속 나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언제 뭐 우리가 뭐 100, 200년, 300년 살 것도 아닌데. 물려주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도 저도 좀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 이제 저 학생 시절에는 자원은 유한하고 언젠간 떨어진다. 특히 그 예시가 원유였는데. 네, 맞아요. 원유. 근데 뭐 저희 원유 프로에서 설명드렸지만 아직은 그때가 네. 아니고 한참 남은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또 셰일이 발견될지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뭐 과거의 생각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맞아요. 해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단기적 요소를 보면 이제 국지적 정치 갈등, 뭐 전쟁으로 인한 안전 수요 이런 건데요. 뭐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전쟁이 있다면 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하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네. 혹은 뭐 시장 급변, 뭐 트럼프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 불황에 대한 좀 공포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금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런 부분 좋은 예시일 것 같고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올해군요. 올해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강도가 세지 않으면 또 금 가격에 변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데 네. 뭐 아닐 수도 있죠. 일단은 뭐 그 1차 무역 합의는 어찌됐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어찌됐든 하고 2차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했는데 탄핵되면 어떡하지? 탄핵 얘기 나는데. 하원에서 가결이 됐지만은 상원에서는 어찌됐든 공화당 인원수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일단은 급하게 상원으로 진행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1월 중순이 넘어가야 이번 달 중순이 넘어가야 뭐 이제 요거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급하게 진행을 안 하겠다 하니까 뭐 그런 거 부분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탄핵 그러니까 그 트럼프 탄핵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금 변동성도 그때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찌됐든 오늘 금 얘기 이렇게 좀 하면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뭐 상품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위상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조금 많이 갔다고 조금 저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유가 작년에 이제 골드 가격의 흐름 보면 작년에는 결국 전반기에는 많이 올랐지만 결국 나중에는 많이 흔들리면서 떨어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머징 국가들의 이슈 부분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터키 리라가 이제 뭐 급락을 난리가 하기 났죠. 시작했죠.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명품 사러 우리나라 사람 거의 난리 그렇죠. 가서 막 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터키도 금을 상당히 중앙은행에 많이 보유했던 국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금을 다 정말 많이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환율 방어. 그래서 달러 확보를 위해서 이제 금은 팔고 달러를 사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러 시장이 금이 계속 시장이 풀리니까. 계속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난다고 막 그렇죠. 그런 적 있죠. 그리고 뭐 그 남아공 사태, 남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부 다 환율 방어라는 게 전부 다 주 목적이 된 거예요, 전부 다. 환율 방어를 목적이 되니까 달러만 계속 전부 다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 가격의 압박을 주로 가했던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머징 국가의 위기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계속 이제 뭐 1년 넘게 끌어왔던 거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 네. 무역 분쟁이 왜 미국 달러를 누르냐? 미국 분쟁이 나면은 달러 오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상당히 저는 누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금 가격이 확실히 오릅니다. 오른다. 금 가격이 오르는데 불확실성이 이게 되게 그 작년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불확실성이 커질 때에는 달러가 등락폭이 금보다 훨씬 커요. 달러가 더 많이 튀면서 금을 누르더라고요. 원래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 트렌드가 무너지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네요. 네. 네. 달러가 워낙 큰 폭으로 튀니까 금이 눌러지면서 오히려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안전자산이 달러가 더 많이 튀니까 진폭이 더 많이 튀니까 그 금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그 되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금이 오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오르지 영향력을 않는. 전혀 발휘하지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저는 좀 제가 이제 그 작년 한 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그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려보고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해봤더니 이 금에 대한 이제 그 안전자산의 대장이라는 지위가 확실히 흔들렸다.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2008년, 2011년도 자 리먼 사태는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유럽 전체란 말이죠. 네. 이거는 자 이 나라 두 나라는 세계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대장들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대장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때는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미국만 잘 나가죠. 네. 유럽이나 이탈 국가들은 전부 다 안 좋단 말이죠. 미국만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지금 위상도 같이 지금 좀 떨어지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아니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나 보면서 그런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이 같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국가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애들이 같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 정말 안전하다는 것들을 다들 사모으는데 미국만 잘 나가 다 안 좋으니까 그때는 이게 좀 이제 얘기가 다르네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금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좀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요.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시장 판도가. 그러니까 네. 달러만 강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죠. 네, 맞아요. 달러가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확실한 안전자산이 미국도 국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리먼 때도 미국 국채도 못 믿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시장의 돈은 금에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은 달러.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또 미국 국채. 아무것도 못 믿겠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금으로 몰렸던 건데 이게 이제 시야가 이제 바뀌어버리면서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지금 전체 세계 경기를 봤을 때 미국 나 홀로 호황이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른 시장 변화예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단기적 가격 변화 요소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장님이 이제 첨언해주신 시장 변화. 아직 입에 안 붙어 이게. 좀 연습해 차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나도 어색한데 뭐 본인도 어색하겠지. 네, 금방 익숙해져요. 이제 오늘 그래서 금 시장 가격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 단기적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네. 과장님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 차장님이라니까. 미안. 차장님. 지금 미안. 했다고. 차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대본을 과장을 써놨네요. 저는 뭐 어찌됐든 금 가격 얘기하면서 이제 바뀐 금의 위상,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조금 이제 깨달음이라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구나. 꼭 이제 말 그대로 책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은 이게 내가 투자를 할 때 되게 뭐라 그러죠? 앞뒤 꽉꽉 막힌 상태에서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너무 경직되는 시장에서만 잘 대응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예전에 막 금인가 원유 공부하다 느낀 건데 여러 가지 시장 변화 요소를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저희가 네, 뭐 하는 게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다 같은 오르면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누군가 거꾸로 가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 여러 가지 네. 중에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달러 중심 안전자산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가격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가격 변동 요인까지 이제 오늘 마저 살펴보았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항상 안내해드리는 저희 게시물 전화번호나 혹은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투자자분들은 가격 흐름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고 왜 움직였는지를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매매하실 때에도 공부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 안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백전백패 무조건 돈 다 날립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돈 솔직히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여력 있는 금액을 만든 내 삶에 조금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 투자를 투기 목적으로 하는 순간 이제 특히 또 망하게 되고 욕심 부린 순간 망하게 되는 게 투자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매번 지금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백날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백날 나는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더 네. 세게 얘기할 네. 거야. 말을 들어야지 말을.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네. 투자에 좀 참고가 되시는 즐거운 신년 되시기 바라고 이제 네. 마무리를 인사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지난 왜 회차처럼 얘기 안 해? 얘기를 해줘야 뭐 합을 맞추지. 갑자기 해줘야 뭐 오케이. 놀라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지난번처럼 네. 구독, 좋아요로 끝낼게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